먼저 전광진님께 제가 질문을 먼저 여쭙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광고에 혹시 출연할 일이 있으면은 만일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적인 내용이 있는 광고에 나온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사님께서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광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사례가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았고 특히 왜 게이미피케이션적인 관점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린 자료들에서 어느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번에 지스타 현장에 갔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게임 업체들이 같이 콜라보로 다른 업체들이나 그런 프로덕트나 서비스와 같이 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게임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IP로서 여러 협업이라든지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그냥 고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게임쇼 지스타의 그런 첨단 게임쇼에서 가장 원초적인 게이미피케이션의 그런 오프라인 형태로 이렇게 끄는 그런 부분들이 이 도장 찍기, 그래서 스탬프라고 해서요. 그 오신 분들이 그 각각의 부스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미션이라든지 홍보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찾게 한 다음에 도장을 찍고 그게 이제 클리어가 되면은 선물을 주는 굉장히 되게 오프라인적으로 원초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많은 관람객들이 사실 그 부분들을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탬프를 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거기서 수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선물을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많은 이벤트들이 진행이 됐었던 것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이게 상이 주어진다면 정말 꼭 한번 참여해 보고 싶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이무혁 준법 감사인님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생소한 단어라서요. 준법 감시인님. 네, 준법 감시인이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위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준수하거나 어기는 주체는 시스템의 자생적 오류가 아닌 이상에는 회사 내 외부의 구성원인 사람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게이미피케이션 측면에서 이런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내부 통제 준수를 더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회사 내부의 직원, 그러니까 준법 감시인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뭔가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어떤 것과 함께 그런 방법론 같은 게 있으시면 방법론이라기보다 저도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회사에서 이제 준법 감시인이기도 하지만 이제 개인정보 책임자, 신용정보 관리인, 소비자 보호 책임자 이런 것들도 같이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법상 또는 이제 회사 내규상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에 몰아서 특히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냥 할 때 이렇게 누르시고 다들 지나가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교육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의무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판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축약해서 보통 교육을 하는데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저는 느낀 게 사용자들이 진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좀 정말 나도 이런 걸 겪을 수 있겠다 이런 걸 동감을 해야 이제 교육효과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그 대부분은 이제 방법상 저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너무 막바지에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간 중에 되도록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라든지 중간에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경험상 이제 제가 제일 좋았던 교육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패트리어트법이라 그래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잘못 뇌물을 주거나 하면 이제 법상 엄청난 그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외국계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법규 중에 하나인데,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하는데 이제 약간 게임하듯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개인정보 교육도 아마도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맞게 해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주어지게 하고, 그 딜레마인 상황에서 한 개씩 이제 선택했을 때 어떤 게 달라지나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받았을 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지루하지도 않았었고,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을 수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이 선택지가 달라졌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는 개발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건데, 제가 보안 담당자로 일했을 때 이제 지역본부에서 저한테 가이드를 준 게 그 테이블톡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계속 상황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반응하는 걸 보고, 아,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테스트하는 그런 성격의 교육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도 저희가 도입했을 때 효과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네, 경기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정석희 교장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자 있으실까요? 네, 있으십니다. 네, 무선 마이크 빨리, 네. 여기 오른쪽 줄에,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행사의 주체인 한국게이머연구원에서 교육부문장을 맡고 있고, 지금 현직으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에서 게임학과 게임기획 교수를 맡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 교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금 제가 자랐던 세대와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 세대의 그런 학습 방식이나 학습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걸 이제 현직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자랐던 시대에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하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거를 되게 자기주도적으로 자기주도를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이제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확실히 지금 세대들은 뭔가 나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자기의 그런 참여 의욕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니고, 이거를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보여주지 않다가 뭔가 단둘이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이제 자기 이런 주장 같은 걸 많이 얘기하고 하면서 열정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뭐 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자녀분들께 어떤 게이미피케이션의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셀프 모티베이션을 자극해서 어떻게 참여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제 회사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의 그런 메소드인 그런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자발적 참여를 많이 이용하는 식으로 이제 수업 커리큘럼을 짜고 많이 적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 학생들의 그런 셀프 모티베이션을 이끌어내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이제 자라는 그런 신세대들의 그런 셀프 모티베이션을 자극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 게임 개발자인데요. 네. 그 2001년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영화 아카데미처럼 게임 아카데미가 2000년도에 생겼고요. 제가 그때 1기, 2기를 담당해서 수업을 했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대학이나 뭐 이렇게 쭉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했던 게임 리터러시 교사연구회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게임적 요소를 적용해서 교육의 어떤 과목에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관리 통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한 6년 정도 사업에 좀 집중을 하느라고 그 강의는 이제 서브잡이었겠죠. 근데 물론 이제 학교 현장에 그냥 풀타임으로 있었던 적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나는 고등학교, 중학교가 다 토론하는 줄 알았어요. 수업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민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교마다 좀 다르죠. 학생들의 수준. 그러니까 학업의 역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가 된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다른데 저희 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가 중학교 내신이 한 200점 만점에 180점이 평균이거든요. 저희 학교 입학이. 그러면 그걸 이제 대학으로 환산하면 수도권에 있는 4년제 이름을 들어본 대학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게임 회사를 들어가겠다고 하고 오는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신이 명확한 친구들이에요. 꿈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친구들인데요. 교사들에게 제가 이제 학교 부임해서 1년을 상황들을 좀 확인하고 나서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모든 수업은 다 프로젝트로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심시티를 가지고 도시를 경영하는 형태의 그러면 이제 심시티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시장이 돼서 수도라든가 뭐 소방, 치안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환경과 수질 오염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쳐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거가 되잖아요. 뭐 조세도 징수할 수 있고 그리고 징수한 조세를 가지고 사회하는 복지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조금 더 가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들을 익힐 수 있으니까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로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면 확실히 자기 주도적인 주도형 학습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교사들이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도 좀 있지만 그래서 저희 학교는 주로 이제 젊은 교사들로 대부분 교체가 많이 됐어요. 저희 학교는 좀 힘든 학교거든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늦게까지. 그러니까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워라밸에 대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다만 교사들이 자기가 만약에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교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습니까? 저희 이제 경기도교육청 안에 소속돼 있으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정보 컴퓨터 교사가 몇 명 될까요? 네. 진짜 손에 꼽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연수나 의지를 갖고 있는 교사들에게 계속적인 연수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죠. 물론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보상 같은 것들은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정성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교사에게도 어떤 성과 보상에 대한 시스템들,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고요. 교육 제도가 받쳐줘야 되는데 저희가 좀 약간 특별한 형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희에게 뭐 이렇게 조금 더 그런 교육들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력의 지원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왜 너희만 그렇게 해야 돼? 모든 학교 비슷하지 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학생들의 학업 수행 역량에 따라 달려 있지만 교사들이 그 교실에서 내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능력으로 얼마나 그 교실 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야 자신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큐리어드 지병석 본부장님께 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한번 네, 저쪽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가 옮겨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냥 몇 가지 질문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소개해 주셨던 사례 중에 그 방탈출 게임 플랫폼이라고 QR 코드 기반으로 하시는 거 아까 제가 오전부터 그 컨퍼런스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는데 게임에도 보니까 게이미피케이션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보드 게임도 있고 뭐 아까 대체 현실 게임도 있었는데 왜 방탈출 게임을 이렇게 플랫폼화 하셨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인데 방탈출 게임, 그러니까 교육에서 방탈출 게임이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좀 있을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코로나가 있었을 때 그 학생들의 그 사회성 회복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컸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 초부터 시작해갖고 코로나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놓쳤었던 그 원격 교육의 어떤 그 폐해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상쇄시키고자 저희가 방탈출 프로그램이란 컨텐츠를 기획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했던 거는 100%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 편향됐었던 이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거는 원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QR 코드 기반으로 아이들이 팀 빌딩을 해가고 팀 꾸려갖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체험도 하고 했었던 그런 과정들을 만들기 싶어서 온오프와의 융합된 어떤 프로세스 이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일단 방탈출을 바탕으로 한 그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 컨텐츠를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죠. 방탈출과 관련된 컨텐츠는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더 의미가 있을까 유의미할까라고 보면은 글쎄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피곤한 이제 또 다른 방탈출을 보게 되면 이제 이미 내가 익숙하고 유사한 프로세스, 그다음에 어디선가 뭔가 봤을지 모를 듯한 기존의 각인들 뭐 이런 거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좀 더 새롭고 참신한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기존과 똑같은 방식은 조금 더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고민인 게 QR 기반의 방탈출을 넘어서서 그런 어떤 차별적인 요인들을 더 만들어 나갈까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위치 기반 형태의 뭐 방탈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치 기반 형태의 어떤 특별한 어떤 미션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제가 미디어 채널 소개드렸지만 그런 미디어 채널을 어떻게 보면 문제은행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퀴즈 앱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활용한 형태의 컨텐츠 그다음에 학습 활동 방식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초에 원했었던 컨셉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어떤 상호간의 라포를 형성해 보자.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활동들을 교실 안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좀 왁자지껄 그다음에 서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하자라는 관점으로 QR 기반의 방탈출 컨셉을 잡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또 이제 좀 더 고도화를 해서 차별화를 시켜 가보겠다는 이제 또 하나의 과제를 오늘 이제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도 들어가서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좋은 것들을 좀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마음이 풀리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 뒷자리에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사 센서타워의 정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있는 업계에서로 보자면 모바일 데이터를 앱을 활용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현금화, 수익화를 하는 거를 대부분 목적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했을 때에 과연 지금 교육에서 현장에서 있는 곳들에서는 과연 어느 쪽에서 수익화를 하시는 게 가장 높을까라는 거를 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 어떠한 쪽에서 가장 수익화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궁금한 점이 좀 있거든요. 아, 네. 자, 그러면 혹시 패널 분들 중에 어떤 분께 질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분의 의견을 다 듣고 싶으신 건지. 네. 저는 네 분에게 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떤 질문인지 지금 제가 한번... 먼저 답할까요? 예, 그래 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죠. 수익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라이센스 구독료 뭐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죠. 뭐 이런 쪽에서 수익 모델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 현장의 교사한테 이렇게 라이센스를 이제 사주세요라고 하기가 심지어 학교 현장에서도 그것들을 이제 구매하기가 상당히 여의치는 않은 현실입니다. 이제 교육의 어떤 예산 쓰는 것도 그렇고 공교육 시장에서는 사실 한계가 좀 명확해 보이기도 하고요. 공교육 시장에서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사주세요 하는 그런 업체들도 사실 경쟁력이 지금 레드오션인 거는 명확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의 좀 개인적인 형태에서의 고민들은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행동 양식들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담아서 결과적으로 이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을 접목시켰을 때 어떤 형태의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학습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행동 양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양상들을 저희가 데이터화를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켓 시장에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요소의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제 단순히 이 컨텐츠,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하는 어떤 형태의 이용료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인공지능 뭐 등등에 대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영역의 블루오션을 좀 창출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계속 이쪽부터 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정석희 교장 선생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수익 모델을 가져갈 것이냐. 뭐 센스천은 제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협회에서 협회에 있는 뭐 인큐베이팅 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교육 시장에서 뭐 게이미피케이션, 뭐 VR, AR, 뭐 기타 등등 뭐 인공지능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XR, MR 뭐 얘기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세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교장이 돼서 교장들이 연수를 받아요. 그런데 화두가 되는 게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나오셔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3G, 4G, 5G에 대한 강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강연자께서 3G, 4G, 5G는 제너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이동통신의 세대를 구분하는 3기가, 4기가, 5기가로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교장 선생님 누구도 저만 웃었죠. 푹 하고. 네. 그러니까 책 보고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도하고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구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대구교육청, 포항교육청, 뭐 충남교육청, 뭐 부여, 뭐 저기 전라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연수를 하거나 뭐 장학사, 장학관, 교장, 교감에게 제가 관련된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VR, AR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 요청들을 많이 사실은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결정은 관리자가 하거든요.
그리고 디렉션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의 부분들의 이해도가 있는 관리자나 교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교사들이요 바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예산이 많이 지금 연말이니까 예산을 미진하게 다 쓰지 못한 예산들을 가지고 막 그런 연수들을 하시겠죠. 학교에 전화를 하죠. 그런 업체에서 학생들 체험을 해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채널들을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식도 있어요. 제가 학생들 중에 학생들의 성적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올린 친구들을 학교의 벽면에 게임의 UI처럼 구성을 해서 랭크도 만들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교사들과 회의에서 어떤 교사가 손들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애들을 경쟁 속에 몰아넣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 아닌데. 그리고 학교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미 출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 결국 인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이무혁 준법 감시인님께서 네,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이 질문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비즈니스 사이드도 아니고 뭐 이런 인사이트는 솔직히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광진님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도 이쪽 교육 분야의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 경험상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 PR, 뭐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뭐 다양한 CS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의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그럴 때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뭐 여러 가지 적용되는 툴이라든지 그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뭐 제한 드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고려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일반 유저 대상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익화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네, 질문에 네, 질문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네, 오후 첫 번째 세션 국내 게임화 관련 사례 공유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